안녕하십니까. 불교 공리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회문포럼 이사장, 회문팰리스 랭스필드 회장 원정 양정무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단군자손이며 천손의 민족이다. 예. 민족사 상고시대 박물관을 만든 이유가 있으시죠?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단군하면 우리가 단군을 설화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군 시대는 2092년 동안 단군 47분의 왕들께서 다스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고조선 시대의 유물을 확보해서 그 유물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의 자료로 쓸 수 있었을 때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지금까지만 해도 이게 단군이 오로지 그 어떤 설화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고조선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게 됐고요. 단군 47분과 환웅 18분이 사시면서 살았던 가지고 계셨던 어떤 생활, 그 속에 있었던 유물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약 100여 점 넘게 전시하게 됐습니다. 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조선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즘 현실에 너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렇게 생활 속에 사실은 자기 생활이 급급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고 또 정부는 너무 이렇게 산업사회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 미처 옛것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저는 사제를 털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게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재미난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고조선은 또 어떻게 설립되었고 몇 년 동안 몇 분의 단군이 계셨는지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단군 역사는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뭐 아침에 고요한 나라, 해가 뜨는 나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선이라는 달릴 주자에 이끼선자, 술록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동하는 과정. 그래서 시베리아 전역을 우리의 영토로 삼고 이게 선자가 이끼선자인데 그 이끼선자를 보면 풀초에 고기여자에 그 양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어인데 풀은 그 이끼는 고기도 뜯어먹을 수 있고 양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이끼를 술록이 뜯어먹으면서 눈 속에 있는 술록을 그 이끼를 뜯어먹으면서 이동해야 되고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으니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릴 주자를 써서 이게 주선조 그것이 이두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실제로 우리 그 중국의 산해경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주선이란 백민의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봉황을 되게 좋아하고요. 중국 민족은 하회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그 민족들은 용을 좋아합니다. 네. 그 속에 봉황자에 보면 그 범범자 안에 흰백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국의 오랜 역사서 상고 역사서 산해경이라는 18권으로 된 책에 해외 내경이라는 편에 우리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동북공정 하려다가 멈추는 이유들이 요즘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드러남으로써 중국이 우리에게 지배됐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된 겁니다. 네, 국산 골프채를 또 처음 만드셨고요. 예. 대학에서도 교육원장을 하면서 지금은 또 포럼 이사장으로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조선 역사박물관을 만든 이유가 또 있으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실제 정말 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이전에 한 15년 정도를 일본 사람들은 치밀하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도 이렇게 바꾸게 되고
또 많은 역사, 뭐 고려의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의 지경인데 고려의 청천강에서 함흥까지가 그 고려의 지경이 아니고 바로 압록수, 서압록수로부터 두만강 저 위에 여진 윤관의 구성 개척이 이미 중국에서도 발표됐듯이 그게 뭐 두만강 이남이 아니고 두만강 이북에 저쪽 어디야 간동 만주 지방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제대로 교육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역사박물관 또 그걸 그러려고 한다면 교육을 해야 포럼을 통해서라든가 저는 포럼을 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일 개인보다는 그래도 교육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역사의식을 제대로 각인시킴으로써 그분들이 통해서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포럼을 통해서 또는 대학 강연이라든가 기업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건물을 뭐 가람 배치도 보고 또 특히나 여기 뒤에 보면 천년 주목을 갖다 이렇게 가운데다 박아놓으셨습니다. 예. 건물에 대한 또 앞으로 역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을 구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곳이 이제 99칸이 넘는 174칸으로 된 팰리스 궁궐입니다. 옛날 같으면 99칸이 넘으면 역적으로 참수당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적어도 단군의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관하고 또 교육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곳이 적어도 이렇게 궁궐처럼 좀 그래도 대궁궐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어떤 대군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궁궐식이 돼서 뭔가 그래도 권위도 있고 뭔가 그래도 누가 와서 일반 학생들이 와서 봐도 아 그래도 참 유용이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갖추기 위해서 천년 주목의 기둥도 쓰게 되고 또 가람 배치도 음양오행에 의해서 우리 오랜 어떤 학문인 음양오행의 배치도에 의해서 가람을 배치하고 거기에 정중앙에 단군의 그 진영을 72분의 진영이 다 걸려 있고 물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불자입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또 저희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님 또 중생을 그 재물을 풍족하게 한다라는 뭐 자본주의다 보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전각을 새로 저 나름대로 그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가람 배치를 했습니다. 네. 불교와 민족 종교가 함께 공존하면서 또 발달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웅전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또 중국만 가도 대웅전이란 말을 부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뭐 비로자나전, 또 미륵전, 뭐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전, 뭐 이렇게 뭐 또 관음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큰 스승이 계시는 대웅전, 대웅이라는 뜻은 큰 스승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한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큰 한자, 큰 대자 결국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그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종교, 삼신사상과 플러스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우리의 조상의 혼과 우리의 그 어떤 민족적인 토템 샤머니즘하고 같이 흡수되면서 우리의 큰 스승인 한웅, 곧 부처님도 큰 스승이시니 대웅이란 말로 같이 합쳐져서 대웅전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웅전이란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나라도 대웅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의 조상님들이 큰 스승, 한웅, 천왕, 한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부처님도 거기에 버금가는 대웅이라는 큰 스승이라는 뜻으로 써서 바로 대웅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빨리 접목할 수 있고 지금의 우리의 민속 종교처럼 민족 종교처럼 돼버린 이유들이 바로 그런 포용력 있는 우리 불교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자비 무적 자비 광명이 거기에 같이 흡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예.
불자라든지 아니면 또 학자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 할 텐데요. 어떻게 이곳을 찾아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신북에 회문 팰리스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인터넷에 또 내비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 오시면 값싸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우리의 역사 박물관도 있고 또 이곳에서 정말 그냥 우리의 조금 물론 현대식으로 가미된 우리 한옥이지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걸 봤으면 하고 또 차 한 잔 마셔도 이런 하늘 카페 우리의 전통과 어를 숭상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에 오셔서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까 차담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스님들과 불자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요즘 기독교의 타 종교지만 목사님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그 어른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또 공경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생활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어른들을 정말 자식처럼 목욕탕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또 뭐 장에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목탁도 드리고 신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급박한 세상에 우리 불교도 대중으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내려와서 사회 속에 내려와서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과연 우리 신도들이 또 우리 국민 사부 대중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과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야 포교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절도 이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절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 대중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영리 사업도 좀 해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호주머니에 정말 뭐 이런 말 해서는 참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불교의 재산이 대한민국의 1%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절에 오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탕 주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먼저 사탕도 주고 또 뭔가 일거리도 주고 그것이 생활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카페에서 주점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생활 불교구나. 그러니까 99% 일본인들 99%가 다 불교입니다. 근데 전부 생활 불교 속에서 승복 입고도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생활 불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활 불교를 말씀하신 또 수행 불교를 말씀하신 회문 포럼 이사장, 회문 팰리스 랭스필드 회장 원정 양정님 모시고 불교 공유소 힐링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